인디케이터는 거래를 하기 위한 필수 요소죠. 어떠한 트레이딩 플랫폼에서든 인디케이터를 참고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메타트레이더 5의 인디케이터를 설정하는 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에 탐색기 창을 켜놨는데요. 이 탐색기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의 보기 탭에서 여기 탐색기를 클릭하시면 창에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인디케이터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을 열어볼 건데요. 어떠한 인디케이터든 적용하고 설정하는 기본 메뉴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인디케이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폴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오늘은 추세형과 오실레이터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추세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차트에 덮어 씌우는 형태의 인디케이터고요. 오실레이터는 아래쪽에 별도의 창이 추가되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추세형 왼쪽에 십자 표시를 눌러보시면 숨어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전부 다 차트에 덮어 쓸 수 있는 추세형 인디케이터들입니다. 오늘은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에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왼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는데 현재 속성, 기준선, 시각화라는 여러가지 옵션이 나오지만 우리는 일단 속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선, 이 차트가 1시간 차트라면은 5시간 또는 일봉 차트라면은 5일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이동 평균을 어느 만큼의 기간을 평균으로 해서 결정을 할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5를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스타일에서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선의 굵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인디케이터가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곤색으로 5시간 5선이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추세형 인디케이터의 장점은 여러가지 설정값의 인디케이터를 여러 개 겹쳐서 그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를 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무빙 에버리지를 컨택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20으로 가보죠. 봉 20개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을 그리고 싶다. 스타일은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을 조금 더 굵게 해서 좀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설정이 되고요. 이 곤색선은 5개 캔들의 평균 값을 계속 나타낸 값이고 여기에 있는 이 붉은 선은 20개 캔들의 평균선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시간 봉이기 때문에 5시간 또 20시간의 평균 값이고요. 이것을 D1으로 바꿔본다면 이것은 5일과 20일의 평균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인디케이터 이 추세형 인디케이터 중에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속성창이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20으로 되어 있는데요. 20을 입력하면 22평선을 중심으로 확률 분포를 적용하여 위아래 범위가 그려지는데요. 우선은 한번 눌러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깔은 먼저 한 초록색으로 해보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 위에 범위가 그려지고 또한 아까 전에 그렸던 붉은색 22평과 동일한 선이 초록색으로 덮어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를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20은 그대로 두고 데비에이션을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주황색으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이 되죠. 간단히 설명을 드려본다면 똑같은 22평선을 중심으로 데비에이션이 2일 때는 약 95%, 3일 때는 약 99%의 통계적인 확률로 차트가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 그리고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얘기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차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형에 있는 모든 인디케이터들은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차트에서 자유롭게 덮어서 쓸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인디케이터의 원리와 설정 방법, 활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영상을 또 순차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오실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왼쪽에 십자 버튼을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 오실레이터의 인디케이터들은 이 차트 위에 덮어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창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스토캐스틱을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밑에 스토캐스틱 창이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스토캐스틱은 가장 많이 쓰는 인디케이터 중 하나인데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 내에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표시하는, 즉 매수와 매도의 세개를 비교하여 수치화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선, 점선, 가로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과매수인지
즉 매수세가 과열된 상태인지 혹은 과매도 상태인지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선의 색깔과 또 종류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과매수 과매도가 80과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나는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그래서 과매도를 10, 과매수를 90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셔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세형 인디케이터는 하나의 차트에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었는데 이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또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차트로 드래그를 하면 확인을 누르면 또 다른 창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 창에서 다른 설정값의 스토캐스틱을 여러 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차트가 아닌 여기 인디케이터 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에서 또 다른 스토캐스틱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 7 정도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고 색깔은 초록색 좀 굵게 그리고 보라색 이런 식으로 좀 굵게 해서 설정을 하면 같은 창에 여러 개의 인디케이터 추가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같은 인디케이터가 아닌 다른 것도 지원을 한다는 점인데요. 자, 아무거나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MACD도 여기서 갖다가 붙여놓고 RSA도 갖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은 한 창에서 여러 가지의 오실레이터 인디케이터를 겹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형도 마찬가지예요. 볼리저 밴드를 여러 개 붙일 수도 있었지만 엔벨롭을 붙여서 또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치모쿠 킨코 효라는 개발자 이름 같은데 이것도 붙일 수가 있고 파라블랙도 붙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러 가지 종류로 이루어진 인디케이터의 향연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기만의 편한 화면, 여러분만의 컨셉을 정하는 것도 좋고요. 또한 이 선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추세를 그어본다든가 하는 작업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디케이터를 없애볼까요? 내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인디케이터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속성 값을 변경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인디케이터 삭제 창이 있습니다. 이 삭제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그동안 넣어두었던 인디케이터를 모두 하나하나씩 없애실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추세선도 없애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MACD도 없애고 여기에 내가 너무 선을 많이 그렸다 싶으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창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으시다면 이 빈 공간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인디케이터 창 닫기를 누르시면 이것마저도 다시 지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또한 이 인디케이터를 멋지게 설정해 놨다면 향후 다른 계정이나 차트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이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세팅했던 그 템플릿을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화면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자, 이제까지 메타트레이더 5의 인디케이터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주요 인디케이터를 하나씩 선정하여 좀 더 자세하게 파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